네, 안녕하세요.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우리 이번 동영상에서도 채권을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동영상을 시작하면서 칠판을 통해서 직접 쓰면서 말씀드린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를 말씀드렸었죠? 쿠폰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서로 두 개가 같은 이자율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할인할 때 뭐에 쓰는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폰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그때는 채권이 파발행, 액면가로 딱 그 금액 그대로 발행이 된다. 그런데 두 가지가 쿠폰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다르다 하면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시장 이자율이 낮고 쿠폰 이자율이 더 높아. 그러면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주는 거니까 프리미엄 발행이 되는 거고요. 그 반대인 경우, 즉 시장 이자율은 엄청 높은데 또 쿠폰 이자율은 그거에 못 미치는 낮아. 그러면 디스카운트 발행,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채권의 가격 그리고 가치는 단순해요. 우리가 5단원, 6단원에서 배우신 뭐 공식 그런 거를 쓰실 필요도 없이 앞으로 올 쿠폰 그리고 원금을 그냥 이렇게 0시점으로 할인을 해가지고 다 합하면 그게 지금 채권의 가격이고 가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원칙은 뭐다?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배우실 텐데, 모든 금융상품의 지금 가격, 가치는 미래에 올 그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미래에 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고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5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앞부분에 남겨놓은 7.1 부분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채권 가격이 그렇게 정해지는구나 라는 거를 보셨기 때문에 7.1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으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잔스라는 회사가 있고 1,000달러를 빌리려고 해요. 그리고 쿠폰이 80이니까 1000분의 80은 8%. 쿠폰 이자율은 8%고 시장 이자율도 8%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시간선을 그려보면 요 0시점에 1000만큼을 빌리고요. 그리고 이 빌렸으니까 요 1시점부터 끝 시점까지 계속 쿠폰을 갚고 마지막에 원금을 갚아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채권의 지금 가격 구해보세요 하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하면 되죠. 현재 가치 PV는 1시점에 오는 80, 1.08의 1승, 또 80, 1.08의 2승, 플러스 여기 이제 3승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이 1080이죠. 그래서 1.08에 10승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요 현재 채권의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지금 1000분의 80으로 쿠폰율이 8%고 시장 이자율이 8%예요. 그러면 쿠폰율이랑 시장 이자율이 같으니까 1000이 나오겠죠. 액면가인 1000이 나오겠죠. 만약에 요거를 쭉 계산을 하셨는데 합이 1000보다 크거나 작게 나왔다 하면 중간에 계산이 틀리신 거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만기 수익률인 시장 이자율하고 쿠폰율이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고서도 이 채권의 가격은 1000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땡겨서 쭉쭉쭉쭉 땡겨서 현재 가치로 합하실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한 거냐면 마지막에 줄 1000을 10칸을 땡기는 거니까 현재 가치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주는 쿠폰이 80. 그게 지금 뭐예요? 우리 6단원에서 배운 거 중에 연금이죠. 연금. 연속된 현금. 80이 10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좀 이거 직접 한 개씩 한 개씩 다 직접 계산 손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공식에 때려 넣자.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우리 6단원에서 배운 공식에 그냥 넣어. 그러면 80 여기 넣고 1 플러스 R에 여기는 10년이니까 10분의 1 한 다음에 R이 0.08 이렇게 나누면 쿠폰의 총 합이 연금의 합이 536.81. 그래서 두 개를 딱 더했더니 1000이 딱 되죠. 그래서 이 채권은 액면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액면반에 파발행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시장 이자율이 8%야. 근데 이자도 8%씩 딱딱딱 주니까 액면가인 액면 발행인 1000의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원칙이, 그러니까 기본이고, 여기는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공식을 쓴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을 구할 때 요 1000이라는 숫자를 구할 때 이렇게 원금 부분과 쿠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5단원, 6단원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써서 그냥 쉽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화면은 그냥 이거를 다 계산하시는 걸 아실 필요는 없고 뭐만 아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이 잔스라는 회사가 10년 만기로 1000을 8% 이자로 빌렸어. 그랬어. 근데 이제 시간이 1년 지나서 시점이 1이 됐어. 그러면 쿠폰이 9번 남았고 마지막 9시점에 원금 1000을 갚겠죠. 그러면 지금이 1시점 기준으로 채권 가격 얼마인데 하면 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지금 시장 이자율 갖다가 쭉 쿠폰 한 개씩 다 현재까지 계산하고 마지막 원금도 지금 시장 이자율로다가 9번이니까 9승으로 할인하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시장 이자율이 뭐라고 가정한 상황이냐면 10%로 오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가치로 할 때 할인율을 10%를 각각 썼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요걸 이제 9개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 시장 이자율만 바꿔서 여기 다시 덩어리 9개니까 또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는 왜 1000보다 작게 나왔겠어요? 시장 이자율이 10%야. 근데 쿠폰을 1000분의 80, 8%밖에 안 줘. 그러니까 1000보다 작은 가격으로 884.82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인 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자율이 올랐어. 그래서 하락했어. 그러면 6%가 시장 이자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8% 쓸 거 대신에 6%로 해가지고 9개를 계산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다 합하면 지금 현재 채권의 가격이 나오게 돼요. 여기처럼 원금 부분 공식으로 땡기고 쿠폰 9개 공식으로 땡겨서 현재 가치 합해도 현재 가격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든 숫자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 6%야. 근데 쿠폰은 8%잖아. 그러니까 시장보다 많은 쿠폰을 이자를 얹혀주는 거니까 1000 액면가보다 더 높은 1136.03이 이 채권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 채권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공식을 6단원 후반에서 배우신 연금의 현재 가치 공식을 쓰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공식 없이 요렇게 그냥 하셔도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우리가 퀴즈를 보거나
만약에 중간고사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제가 만기를 막 10년, 20년으로 문제를 내겠어요? 그러면 엄청 욕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기를 제가 길어야 뭐 3년이나 뭐 4년 뭐 그렇게밖에 문제를 안 내겠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칠판에 썼던 거를 정리를 하면 쿠폰율하고 YTN, 그러니까 할인율,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파발행, 액면가가 나오고요. 그 두 개가 다르면 디스카운트 발행 혹은 프리미엄 발행인데 시장 이자율보다 쿠폰을 못 줘. 그러면 액면가보다 채권 가격이 작게 되지. 요게 디스카운트 발행. 그리고 세 번째 상황. 시장 이자율이 쿠폰 이자율보다 작아. 쿠폰을 더 주고 있다는 거잖아. 이자를 더 주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액면가보다 채권 가격이 더 커져. 그러면 요게 프리미엄 발행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딱 요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앞에 화면 두 화면, 세 화면 통해서 본 것처럼 채권의 현재 가치 PV를 5단원, 6단원에서 배우신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 그거를 총 정리해 놓으면 채권의 가격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외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요렇게 채권 가격을 직접 이렇게 한 개씩 계산하는 거 어차피 우리 계산기 가지고 들어와서 시험 볼 거니까 요렇게 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 들어가는 R, 이게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할인할 때 쓰는 이자율을 더 센 이자율, 더 큰 이자율로 하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반대로 이자율을 낮은 걸로 할인하면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현재 가치가. 그래서 여기 가격과 이자율은 항상 반대가 되는 게 요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액면가 1000짜리인데 연 14%인데 1년에 2번 쿠폰을 주는 채권이라서 사실상은 한 번에 70씩 주는 쿠폰은 70씩 나가고요. 연수익률이 16%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 한 칸 6개월에 적용되는 시장 이자율은 8%네요. 그래서 요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여기서는 공식을 써서 했는데 지금 칸이 14칸이라서 공식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손으로 써서도 직접 14칸이 좀 많긴 한데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구해봤더니 액면가가 1000인데 1000보다 작은 917.56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시장 이자율인 8%, 한 칸에 적용되는 이자율 8%보다 한 칸에 적용되는 쿠폰인 7, 적으니까 1000보다 작은 값이 나왔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방식으로 계산을 혹은 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계산을 했어. 근데 이게 1000보다 큰 게 나왔어. 그러면 내 계산한 게 틀린 거죠. 그걸 알고 다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채권의 현재 가치는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이자율,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하고 시장 이자율은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채권의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라는 거를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보시면 채권은 이렇게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게 된다. 그래서 채권 투자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막 들쭉날쭉하면 이게 위험이 될 수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자율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한테는 시장 이자율이 바뀜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요. 밑에 두 가지 여기 들어가 있는 점은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만기가 길어. 만기가 길어. 그러면 보세요. 내가 자 여기 말고 저를 보세요. 채권을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만기가 5년짜리인 채권이 있을 수 있겠고 만기가 10년짜리인 채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너 만기 5년짜리에 투자하겠어요? 10년짜리에 투자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5년보다 10년은 훨씬 기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코로나가 한 번 더 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위험에 더 노출이 많이 돼. 그 사이에 이자율이 바뀌어도 더 많이 바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것들이 동일해. 근데 그러면 쿠폰이 낮을수록 이자율 위험이 더 커진다.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쿠폰 와가지고 어쨌든 돈 빌려준 사람은 회수를 하게 되는 건데 중간에 오는 쿠폰을 1%씩 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 뭐 극단적으로 50%씩 줘.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1%는 돈을 너무 조금씩 회수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이게 쿠폰이 변동이 심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작은 쿠폰이 시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쉽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내가 투자자라면 돈 많은 사람이라서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면 나는 안전하려면 만기 짧은 거 그리고 쿠폰 금액은 더 큰 거 그렇게로 나는 돈을 빌려주겠죠. 이제 그거의 반대 상황. 그래서 만기는 길고 쿠폰은 낮을수록 이자율 위험에 더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x축에 있고 y축에는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본 채권의 현재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이 채권 1년 만기 채권을 점점점점점을 다 이은 거고 요 녹색 선이 30년 만기 채권의 가격을 점점점점점점을 다 이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1년 만기 채권이 시장 이자율이 5%일 때는 가격이 1047.62였지만 갑자기 시장 이자율이 확 올랐어. 그랬더니 가격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가격이 916.67로 조금 떨어졌어. 조금 떨어졌어. 조금. 근데 30년 만기 채권은 동일하게 이자율이 5%일 때는 가격이 1768.62였어. 근데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막 올라. 그래서 가격이 3분의 1토막도 더 났어. 20%일 때는 502.11.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만기가 길수록 중간에 오는 쿠폰이 작을수록 이자율 위험이 크다. 이 경우에는 그 중에 만기가 1년짜리인 거는 가격이 이자율 변하더라도 가격 떨어지는 하락폭이 작아. 근데 30년짜리 채권은 이게 확 떨어진다. 확.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동에 엄청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긴 만기를 갖는 채권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작은 쿠폰 갖는 채권이 또 위험하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뭐 여기도 네 그래서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요 동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6단원에서 6단원에서 그리고 5단원에서 5단원을 예로 들면 PV, FV, RT 요 네 가지 변수 중에 하나만 미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나머지 세 개를 알고 또 값을 아니까 그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밑에 R인 경우가 미지수인 경우에는
시행착오법이라는 걸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채권 가격 구하는 경우에도 여기 밑에 할인율이 밑에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도 우리가 시행착오법을 이용해서 할인율이 요때 적용된 할인율이 몇이지? 라고 역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6년 만기고 쿠폰율 8%야. 액면가 1000. 그러니까 1000 곱하기 8% 하면은 한 번 쿠폰은 80씩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채권의 가격이 955.14. 그럼 채권의 수익률은 뭘까? 그러니까 할인율은 뭘까라는 건데 요 공식을 통해서도 구하실 수가 있겠지만 할인율, 그러니까 시행착오법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다는 거지. 쿠폰율이 8%인데 액면가가 1000이고 채권의 가격이 955.14야. 자 그러면 제가 칠판에 적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면가보다 채권의 가격이 적은 디스카운트 발행인 상황이니까 시장 이자율이 8%보다 적겠죠. 낮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시작을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고 여기는 아니다. 네, 반대로 말씀드려요. 채권의 수익률이 8%보다 높겠죠. 네, 높겠죠. 그래서 그냥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시도를 10%를 여기 할인율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해봤더니 912.89가 나왔어. 근데 실제 채권의 가격은 더 높아. 그러면 이거 10% 할인율이 너무 센 거지. 너무 세게 할인한 거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는데 9%를 낮춰서 또 할인을 쭉쭉쭉쭉쭉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게 요 숫자보다는 올라갈 테고 요거에 이제 비교를 해서 955.14에 비교를 해서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보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확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밑에 들어가는 할인율, 수익률 요 R이 미지수인 경우에도 시행착오법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거고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7.1에서 채권의 가격은 뭐 이렇게 공식으로 굳이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공식을 애우시기보다는 우리가 5단원, 6단원에서 배우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서 계산기 두들겨서 현재가치 구하시는 방법으로 채권의 가격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1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우신 내용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 할인율이 분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 시장 이자율이 커지면 채권 가격은 더 작아지고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또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시장 이자율하고 채권의 가격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공부를 했었고 또 하나 덧붙여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내가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야. 그래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좀 안전한 곳에 빌려주고 싶어. 안전하게 빌려주고 싶어. 그러면 나는 만기는 최대한 짧게 빌려주고 싶을 거고 최대한 중간에 오는 쿠폰을 많이 받고 싶겠지.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 그리고 중간에 오는 쿠폰이 작을수록 더 또 이자율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 두 점도, 그 점도 공부를 하셨고 그래프를 통해서도 아까 1년짜리보다 30년짜리 채권이 이자율 변화에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까지 해서 7단원에서 7.5까지 공부를 마쳤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7.1 나머지 부분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채권의 가격을 이렇게 계산하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 지금 채권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8단원에 배울 주식을 한번 더 이제 진도를 좀 더 나가면서 더 들으시면 이제 그때 다시 7단원에 배우셨던 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채권 가격이 계산이 되는 거지? 잘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너무 짜증내거나 그 동영상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다음 이어지는 동영상과 주식 8단원도 보시면 이래서 금융상품의 지금 가격, 가치가 미래에 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이라고 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꼭 다음 동영상에서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